명언 속 인생. 루트비 판 베토벤.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한다. 1824년 5월 7일 빈케른트너토어 극장. 공연이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한 남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옆에 있던 독창자가 그의 팔을 잡고 객석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봤습니다. 수백 명이 일어서서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 남자가 울었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완전히 귀가 먹은 상태에서 9번 교향곡을 작곡한 남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70년 12월 17일 독일 본에서 루트비 판 베토벤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루트비히는 궁정 악장이었습니다. 음악이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베토벤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테너 가수였지만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재능을 발견하자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모차르트처럼 신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연습을 강요받았습니다. 실수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음악 자체는 베토벤을 사로잡았습니다. 12살에 궁정 오르간 연주자 크리스티안 네페를 만났습니다. 네페는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베토벤에게 바흐를 가르쳤습니다. 음악의 깊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6살에 베토벤이 빈으로 가도록 도왔습니다. 빈에서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만났습니다.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즉흥 연주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을 주목하라. 언젠가 세상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1792년 베토벤은 22살에 빈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이든은 당시 유럽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의 작품에 오스티나토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거칠다는 뜻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빈의 귀족들은 이 젊은 피아니스트에게 열광했습니다. 즉흥 연주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리히노프스키 공작이 베토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베토벤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음악가의 귀가 나쁘다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802년 10월 베토벤은 빈 근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마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유서였습니다. 32살의 베토벤이 쓴 유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여, 나를 고집스럽고 냉담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알아다오. 나는 6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아왔다. 귀를 거의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이렇게도 썼습니다. 나를 오직 예술만이 붙잡았다. 아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세상을 떠날 수 없었다. 예술이 그를 살렸습니다. 베토벤은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심 이후 베토벤의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3번 교향곡 영웅, 5번 교향곡 운명, 6번 교향곡 전원. 하일리겐 슈타트 이후 베토벤의 음악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기로 한 선택이 음악을 바꿨습니다. 청력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1810년대 중반부터 베토벤은 대화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종이에 말을 써주면 베토벤이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400권이 넘는 대화 노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의 세계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811년 황제 협주곡 초연에서 베토벤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지만 음정이 맞지 않아 결국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베토벤의 마지막 공개 연주였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음악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달랐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자 공명을 느끼기 위해 피아노 다리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또는 턱을 피아노에 대고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로 작곡했습니다. 평생 듣고 연주하며 쌓은 음악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로 작곡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후기 현악 사중주들과 9번 교향곡이었습니다. 1824년 베토벤은 9번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53세였습니다. 완전히 귀가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 교향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없이 쓰였습니다. 내면의 소리로만.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에는 합창이 들어갑니다. 교향곡에 합창을 넣은 것은 당시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창의 가사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귀가 먹어 세상과 단절된 남자가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노래를 썼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9번 교향곡을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1824년 5월 7일 초연이 열렸습니다. 베토벤은 무대에 올라 지휘를 도왔습니다. 실제 지휘는 다른 사람이 했고 베토벤은 템포를 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독창자가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제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음악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베토벤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카 카를과의 관계입니다. 베토벤은 동생 카스파르가 세상을 떠난 뒤 조카 카를의 후견인이 되려 했습니다. 카를의 어머니와 10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카를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결국 카를에 대한 후견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양육 방식은 지나치게 통제적이었습니다. 카를은 숨이 막혔습니다. 1826년 카를은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베토벤은 이 사건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카를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이 카를을 짓눌렀습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위대한 음악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베토벤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베토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한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제 알겠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잃었습니다. 지휘도 잃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완전히 먹은 상태에서 9번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베토벤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악은 어떤 지혜, 어떤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다. 귀가 먹어도 음악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악이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베토벤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기쁨이 온다. 30년의 청력 상실이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환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베토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잃은 것이 있어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 계속함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 폐렴과 간 질환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폭풍이 쳤다고 전해집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베토벤이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왔습니다. 베토벤의 장례식에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빈 전체가 멈췄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베토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은 뒤에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잃은 것이 있다면 그 이름이 어쩌면 가장 깊은 것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토벤처럼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